자, 이번에는 교재 29페이지에 있는 예제 1의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자체는 굉장히 이제 단순한 구조인데, 이번에는 이제 문제가 좀 추가가 됐어요. 변형이 됐어요. 시그마 all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게 all이 allowable이에요. allowable. 예, 허용력이란 얘기죠. 예. 허용할 수 있는 능력이 300메가파스칼까지다 라는 거죠. 그때의 환봉이라는 거는 이제 단면이 이러한 원형 단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원형 단면의 트러스 부재를 환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AC 부재의 직경을 이제 계산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체를 풀어가는 그 흐름을 일단 좀 큰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뭐 절전법이든 단면법이든 이렇게 사용을 하면 AC 부재의 단면력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F AC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하고 허용력 시그마 얼라우브라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해보면은 아직 단면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직경을 D라고 했을 때 단면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직경 D라고 하면 4분의 파이 D제곱이 단면적이잖아요. 4분의 파이 D제곱. 예. 4분의 파이 D제곱이 단면적이니까 요게 시그마 얼라우블보다는 이제 작아야겠죠. 요게 만족시켜야 되는 식이 되는 거잖아요. 부등식이죠. 그럼 요 관계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얘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주어져 있고 하니까 요 미지수 D를 D가 뭐보다는 커야겠구나 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값보다는 크겠구나, 커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적절한 D 값을 선택을 하면 돼요. D 선택. 그래서 이 문제는 해석 문제이기도 하지만 설계의 문제예요. 그죠? 설계 문제. 요거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설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 목표는 뭐예요? 이 FAC를 계산하는 게 일단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반력을 계산을 해야 돼요. 반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반력을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AH가 있고 AV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BV가 있는데 여기가 힌지인데 반력을 두 개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기 BH. 근데 한번 요거를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BV가 있고 여기 BH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트러스 부재이기 때문에 힘은 요 부재를 뭐 늘리거나 아니면은 줄이거나 하는 그 압축력이나 인장력밖에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내력은 이 방향밖에는 없어요. 뭐 뭔지는 몰라도 FBC. 그럼 여기를 이제 잘 보면 수직력의 합은 0이다. 뭐 이런 건 나오는데 수평력의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보면 어때요? 0을 적용을 해보면 지금 다른 수평력이 없기 때문에 얘는 0이 되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지금 반력을 표시를 안 한 거예요. 예, 이거 제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반력을 표시를 하지 않은 거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왜 하나밖에 반력을 표시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반력을 표시를 했고요. 전체 구조물에 힘의 평형 방정식을 적용을 해보면 이제 반력 3개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을 한 거는 수평력의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AH가 있고 그 다음에 30이 있잖아요. 그러면 AH 플러스 30이 0이니까 AH는 마이너스 30kN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란 얘기는 원래 생각했던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반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모멘트의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본 거예요. B점에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넣고, 그러면 BV는 B점이 아니죠. A점이죠. 네, A점이에요. 이렇게 A점. 그러면 BV는 요걸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니까 플러스 BV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 외력 30kN은 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고, 높이는 팔거리는 5m니까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달라붙은 거죠. 그래서 BV를 계산을 해보면 3분의 150이 돼서 50kN. 그래서 요거는 원래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직력의 합은 0이다 라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얘가 50이니까 50kN이니까 AV 플러스 BV가 0이잖아요. 그러면 AV는 마이너스 BV가 돼서 이거는 마이너스 50k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AV 방향은 또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반력의 크기를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력의 크기를 보면 아까 마이너스가 나왔던 부분들은 다 화살표를 반대로 해놓고 값은 그냥 플러스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해결이 된 거죠. 예.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부재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절전법을 쓸게요. 절전법을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자르면 지금 아랫방향으로 50kN, 왼쪽 방향으로 30kN이 반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재력은 FAC인데, FAC의 분력을 요 두 개라고 봤을 때, 그 수평 분력은 이 30kN하고 값은 같고 방향은 반대의 방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딴 수평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수직 분력은 요 50kN하고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력이 다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합력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돼요? 이 분력의 합. 근데 여기 지금 각도가 여기 90도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30의 제곱 플러스 50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58.3kN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FAC를 인장력 방향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원래 방향이 맞는다는 얘기고, 여기 인장력이란 얘기. 인장력으로 58.3kN이 나왔다. 그러니까 FAC를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FAC를 가지고 이제 응력 검토를 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응력을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적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직경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죠? 이렇게 아까 원형 단면의 트러스 부재라고 했으니까 요걸 D라고 보면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응력은 A분의 P니까 P는 FAC고 그 다음에 A는 뭐 A고 단면적이고, 아까 58.3kN이 나왔죠. 그러니까 뉴턴으로 바꾸겠어요. 뉴턴. 그래서 메가파스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힘은 뉴턴으로 무조건 바꾸고, 그 다음에 단면적은 무조건 밀리미터 제곱으로 바꾸고, 그러면 이게 단위가 뭘로 나오게끔 되겠다? 메가파스칼로 나오게 되겠다. 아까 300이 메가파스칼이었죠? 300 메가파스칼 허용 응력이. 그러면 이제 요거 뉴턴으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 준 거예요. 단위 환산을 해준 거고, 지금 이제 D는 요게 밀리미터라고 생각을 하고선 이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밀리미터 제곱으로 나오는 거고, 요 식을 형성을 시킨 다음에 부등식을 이제 풀어 나가는 건데, 최종적으로 보면 D의 제곱이 요 값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것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247.4가 나와요. 247.4. 근데 이게 D의 제곱이 이거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루트를 씌워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D는 뭐보다 커져야 되는 거예요? 247.4보다 커야 되는 거죠.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요게 이제 15.7이 나온 거예요. 근데 뭐 15.7 이런 단면 부재는 없어요. 그죠? 제품을 만들 때 0. 몇 단위로 만들지는 않죠. 최소한 밀리미터 단위로 딱딱 떨어지게 제품을 만드니까 15mm를 쓸 수는 없죠. 그거보다 작아지니까. 그래서 직경이 16mm 거를 쓰면은 되겠죠. 그래서 직경 16mm 짜리의 원형봉 부재를 사용을 하면 허용력을 넘지 않는 그러한 설계를 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